결국은 회계세법 과락만 피하면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계산 문제를 2개 정도 풀면은 회계학 시험 10분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까라는 게 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시험이 사실 문제를 다 풀라고 만든 문제가 아니라는 걸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이걸 회독으로 돌릴 거냐? 어떤 분들은 회계학 까락이요? 저랑은 좀 상관없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세무사 1차 합격 전략도 보게 되면 우리가 4488 전략이잖아요. 아니 왜 5577이 아니고 4488이겠어요. 회계세법 40점 40점. 그만큼 회계세법 40점을 맞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거라고요. 지금 이게 세무사 1차 10년치 통계인데요. 회계세법 과락률을 보게 되면 회계가 과락률 50%, 세법이 한 45%, 두 개의 과락을 피할 확률이 한 25%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세무사 1차 합격률 한 25%, 30%가 딱 맞아요. 결국은 세무사 시험은 회계세법 과락만 피하면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전략 과목 있죠? 재정학이랑 선택 과목 이거는 과락률이 20%도 안 돼요. 그러면 또 이거 세무사님 뭐 이건 숫자에 불과하지 않냐, 그냥 통계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세무사 과락이 나는 상황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회계학의 2교시에 보잖아요. 근데 1교시에 같이 보는 게 바로 세법이랑 재정학인데 생각보다 시험장에 가면 재정학이랑 세법이 어려워요. 1년 열심히 해서 준비해왔는데 1교시가 생각보다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절 멘탈 털리고 나서 이제 재정비 한 다음에 2교시를 회계학 그 다음에 뭐 선택 과목 열심히 보려고 하는데 이미 절반의 멘탈이 나갔기 때문에 2교시의 시험장이 딱 됐을 때 나 회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내 생각보다 말 문제가 아리까리 어려워요. 오지선다 중에서 한 2개 났는데 어떤 게 정답인지 아리까리 한 거예요. 말 문제 완벽하게 대비해가지고 나 말 문제 많이 맞춰야 되는데 계산 문제는 다 버렸는데 근데 말 문제가 일단 아리까리 하고요. 그다음에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계산 문제 있잖아요. 우리 재고자산, 유형자산, 그다음에 사채 이 계산 문제 또 무조건 맞아야 되는 3대 계산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 계산 문제를 우리가 사실은 2번 풀어서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 한 3-4번 풀면은 한 문제 푸는데 5분이 날아가요. 이런 계산 문제를 2개 정도 풀면은 그냥 회계학 시험 10분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까라는 게 나는 거예요. 항상 시험장에 볼 때 이렇게 시간이 자꾸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내가 꼭 풀어야 될 계산 문제라고 하더라도 2번 정도 계산기를 두들겼는데 답이 안 나오면 바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그거에 집착하는 순간 그냥 꽈락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은 이제 대충 알겠죠? 그리고 슬슬 설득도 되죠?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회계학 꽈락을 안 넘기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되냐? 우리가 회계학 선택 과목 획해서 2교시에 시험을 보고 80분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일단 마킹 시간 5분을 빼야 돼요. 그리고 선택 과목은 무조건 빨리 풀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지노선 25분을 안 넘기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 2교시 80분에서 우리가 회계학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50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50분 안에 우리가 40문제 풀면은 뭐 선생님 무슨 문제 있는가요? 나 40문제 다 풀 자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부터 잘못된 거예요. 말 문제 40초 잡고요. 계산 문제 2분 잡게 되면 한 문제당 평균 1분 30초 안에 끊어줘야 돼요. 그러면 한 문제당 1분 30초 40문제를 풀 때 필요한 시간이 50분이 아니에요. 60분이에요. 어라? 문제를 더 빨리 풀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시험이 40문제를 다 풀라고 만든 문제가 아니라는 걸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40문제를 풀지 말고 30문제를 한 문제당 1분 30초씩 풀면은 대충 이게 딱 50분이 맞아요. 그래서 회계학을 꽈락을 안 넘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40문제 중에서 10문제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버리는 게 아니고 공부를 안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고 이 시험은 30문제를 50분 안에 푼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40문제 중에서 30문제를 가져갈 건데요. 30문제에서 16문제만 맞히게 되면 40점의 꽈락을 넘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재무회계는 24문제 중에 16문제 가져가면 되고요. 원가는 16문제 중에 14문제를 가져가가지고 그러면 16문제만 맞추면 되는데 중요한 게 재무회계를 더 많이 맞추고 원가를 작게 맞추는 게 아니라 원가를 10문제를 맞춰주고요. 재무회계는 6문제만 맞춰서 16문제를 맞춘다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회계를 잘하고 또 재무회계가 세무사 시험에 중요하고 다 알겠어요.
공부할 때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고, 시험장 때 들어가야 될 전략은 오히려 원가를 10문제를 맞추려는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첫 번째로는 재무회계 공부량이 원가보다 2배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강의 숫자만 보더라도 재무회계는 140강이 정도 되고요. 원가는 보통 80강, 90강밖에 안 돼요. 체감적으로는 거의 원가의 3배 정도가 재무회계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회계사 세무사 시험 공부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예요? 바로 휘발성이죠. 그냥 머릿속에 들어갔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원가는 재무회계랑 좀 달라요. 원가는 좀 수학처럼 비슷해가지고 한 번 내가 실력 쌓아놓으면 잘 안 날아갑니다. 그래서 1차 때 충분히 해놓으면 충분히 동차, 유예 때까지도 효자 공부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시험 난이도 조절을 할 때 보통 재무회계에서 난이도 조절을 해요. 원가는 상대적으로 1차, 2차 다 마찬가지거든요. 난이도 조절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10문제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기본 점수를 깔고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학 까락이 안 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회계학 시험장에 가서 원가를 정말 잘 맞춰야 되는 거고, 시험장에 들어갈 전략을 세우실 때도 이거를 반드시 챙기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회계학 꽈락나지 않는 공부 방법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계산 문제를 공부를 할 때 실전처럼 살벌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객관식 문제 푸는데 한 문제 풀고 해답 보고 풀면서 기본서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간을 정하고 막 객관식을 막 돌려줘야 되는데, 보통 재무회계가 객관식 문제가 한 750문제 돼요. 그리고 원가가 한 450문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 1200문제잖아요. 절대적인 양이라고 생각하고 접근 한번 해봐요. 전체 1200문제인데 어떻게 이걸 회독을 돌릴 거냐? 하루에 재무회계 40문제, 원가 20문제요? 하루에 60문제, 20일 돌리면 1200문제 다 푸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심플해지죠? 하루에 60문제, 2시간 문제 풀고 1시간 피드백하고 하루에 3시간, 20일 돌리면은 재무회계 원가 전문제 1200문제가 한 달에 1회독씩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1년이면 10회도 못하나요? 토 나올 때까지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막상 제낄 챕터 제끼고 보게 되면은 재무회계 이거 500문제밖에 안 되고요. 원가 300문제밖에 안 돼요. 전체 800문제라고요. 1200문제가 아니라. 하루에 60문제가 아니라 40문제만 20일 돌리면은 800문제 막 돌려요. 물론 처음은 힘들겠죠. 근데 내가 실력을 끌어올릴 때의 공부 회독 방법은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처음은 회독이 안 되더라도 처음에는 그러면 짝수 문제 풀고 그 다음 홀수 문제 풀고 이래독이 힘들면 2달로 잡았다가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오고 내가 본격적으로 내 실력을 올려야겠다 생각이 들면은 이런 식의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 공부 방법이 사실은 세무회계, 객관식, 세법, 재정학 다 적용될 수 있는 문제예요. 이렇게 전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말 문제를 좀 제발 좀 만만히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문제가 은근히 시험장 가면 아리까리한 게 어려워요. 말 문제를 공부를 하실 때 그냥 눈으로 텍스트를 보고 이해한 걸로는 좀 부족하고요. 정확하게 어떤 취득원가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그러면은 토시 하나 안 빼먹고 외우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재무회계뿐만 아니라 세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학 까락을 안 나기 위해서는 계산 문제 철저하게 가져가고 말 문제도 만만히 보지 마시고 꼼꼼하게 외울 건 외우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게 회계학 까락을 피하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공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회계나 원가, 교재나 강사님 추천해 드릴 텐데요. 이거 관련해서도 사실은 영상을 찍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강사분을 들어도 다 좋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강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김한솔 강사님도 계시고 정윤돈, 황유나 세 분이 계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요새 들어오신 분들이 강의력이 괜찮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일단 좀 지루하지도 않고, 특히나 정윤돈 교수님은 좀 재밌으세요. 세법에 좀 김문철 교수님 같은 분 지루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을 거예요. 어떤 분을 다 들으셔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원가 있죠? 원가. 저는 임세진, 엄윤, 김용남 세 분 거 강의 다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엄윤 강사님은 저희 학교 특강 오셔가지고 들어봤는데 강의도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원가는 사실 어차피 내용 자체도 재미가 없고 지루해요. 원가는 그냥 임세진 선생님이 가는 게 무난해요. 그리고 어차피 원가는 내가 직접 회독 돌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사나 교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세무사 1차 정말 꽈락 안 나는 공부 방법, 회계학 원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세무사 1차 시험장 2교시
종이 칠 때까지 마지막 10초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2교시 되면은 조금 멘탈 나가거든요. 그리고 시험에 이제 떨어진 것 같아요. 회계학 풀면서.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그래서 마지막 종이 칠 때까지 한 문제라도 어떻게든 말 문제든 계산 문제든 찍어서라도 내가 맞춰서 시험을 합격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정말 그 한 문제 때문에 회계학 과락을 넘게 돼서 세무사 2차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 힘든 시기만 남아 있어요. 1월 달부터 시작해서 3월 달 되고 4월 달 되면 힘듭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그럴 때마다 저희 채널 오셔가지고 영상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걱정되시는 거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